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국 내 총괄 인사, 자치지원 3개과가 설치됩니다.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되고 경찰 공무원은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수소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됩니다. 지휘규칙에 따라 경찰청의 중요 정책사항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도 이루어집니다. 총경이와 일반 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채웁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다음 달 2일자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재헌절인 17일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음의 정리는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맡게 됐습니다. 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제 저서인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을 2번이나 읽었던 것으로 한다며 제 책이 이번 인사의 중요한 이유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주 연속 하락하는 등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증가한 가운데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극심한 고통의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주넘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의 찬성률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찬성 이유로는 자기결정권 보장,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가족 고통과 부담 등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젠더 평등 지수가 146개국 중 99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제참여 기회부문과 교육 성취 부문에서 낮은 지수를 기록했고 소득격차와 고위직 비율은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신고 사건의 절반은 폭언과 부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5.9% 순이었는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간호계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월드에서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멈추며 승객 24명이 1시간 동안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멈춤 사고가 나자 놀이공원 측은 안전요원 16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모든 탑승자를 구조하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현지 시간 1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출마에 대해 더 이상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공식 선언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과 시즌이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KT는 CJ ENM과 함께 국내 미디어 산업 내 OTT 경쟁력 강화와 K 콘텐츠 성장을 위해 시즌과 티빙의 통합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 1일 진행되는데요. 두 서비스가 합쳐지면 기존 국내 1위 OTT인 웨이브를 제치고 월간 이용자가 56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OTT 서비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티빙과 시즌의 합병은 양측 모두의 윈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티빙은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KT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기본 탑재 앱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KT 스튜디오 지니의 경우 자체 OTT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고 최근 히트한 드라마 굽힐 수는 없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인기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겼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노준영, 김희정이었습니다.